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다파뉴스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실내에만 머물면 건강에 더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활동적인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수한 품질 경영은 곧 국민의 신뢰로 이어지는데요. 업체들의 정직한 품질 경영을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이 2014년 국방품질경영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제6회 국방품질경영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국방품질경영상은 우수한 군수 방산업체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수 품질 경영 모델의 업계 확산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가 대통령 표창에 영예를 안았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중소기업인 한국시에노테크, 국방부 장관 표창은 풍산과 한화 아산 1사업장이 수상했습니다. 오늘 뜻깊게 이 국방품질 대상의 대통령상의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방산업계의 품질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라는, 그리고 세계 수준의 품질로 이 항공우주 산업을 발전시키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장 표창은 섬유를 주로 생산하는 대한방직과 고추장, 된장 등 각종 양념 분야에서 해썹 인증을 받은 동해식품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국품질경영학회장인 성균관대 신완선 교수가 국방품질경영의 비전과 실행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으며, 국방품질경영상 수상업체 중에서도 특별히 우수한 분야의 품질경영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비리 사건이나 군수품 품질 문제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모범적이고 우수한 품질 경영을 위해 묵묵히 매진해온 기업에 대한 포상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방위산업을 위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수상업체들과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기품원은 앞으로도 국방품질경영상 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통해 군수품의 품질 향상과 업체의 품질 경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앞으로도 국방품질경영상 시상식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우수한 품질 경영을 하는 업체들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제한된 국방 예산으로 방위력 개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진 분석평가 제도의 도입과 정교한 분석 기법의 개발이 요구되는데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국방 분석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 국방 분석평가 심포지엄이 전쟁기념관 무궁화홀에서 열렸습니다. 국방 분석평가 심포지엄은 국방 관련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수행한 분석평가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법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분석평가 정책분과의 방위력 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 의의와 성과 등 3건의 발표에 이어 정책사업분과와 효과방법론 분과에서 각각 6건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무기체계 획득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연구개발 단계별로 각종 분석평가를 통해서 연구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최근 군납비리와 방산업체 관리 소홀 등 국방사업에 대한 의혹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방사업 전 단계에 대한 분석평가 기능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심포지엄이 분석평가 업무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여 분석평가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조국방을 위한 분석평가라는 주제로 열린 2014 국방 분석평가 심포지엄. 효율적인 분석평가 방법들이 논의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업관리 부실과 비리 방지에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다파뉴스 김지연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중소기업 우선 정책과 핵심 기술 획득을 중심으로 절충교역을 수행해오고 있는데요. 민관군이 모두 모여 2014년도 절충교역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인 2014 절충교역 성과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14 절충교역 성과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올 한 해 절충교역을 통해 달성한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절충교역 참여기관 등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절충교역 정책과 제도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절충교역을 통해 이룬 주요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내년도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을 필요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관계자 여러분들이 모시고 회의하게 됐습니다. 분야별 발표에서 방위사업청은 금년도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성과와 제도 개선 결과를 설명하고 각 군 업체 등이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기술 활용, 방산 수출 등 개별 참여 분야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차기 전투기 사업, 공중후비기 사업 등 대형 절충교역 협상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본 협상 사업들을 통해서 보람의 사업 핵심 관련 기술, 중소기업 부품 수출 등 우리 방산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을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토론 시간을 통해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은 방산 수출 증대, 중소기업 참여 확대와 절충교역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 논의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절충교역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속적 소통 확대와 성과 분석을 위해서 절충교역 성과 컨퍼런스를 매년 정례화할 예정입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방산기술통제관 주관으로 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산기술 보호에 대한 정책 기반 구축과 발전 방안 모색 및 중장기 추진 전략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방산기술은 일반 기술과 달리 외부로 유출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등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에서 제1부 시간으로 최신 기술 자료 유출 실태와 기술 보호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의 특별 강연을 마련했고 2부 시간에는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실 자체적으로 2014 방산기술 보호 성과 분석과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에 대한 열띤 토론회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방산기술통제관실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방산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해 기술 보호 강화 등 국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을 알리는 대학생 서포터즈인 퓨처 프론티어 4기가 8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퓨처 프론티어 4기는 어느 기수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으로 방위사업청을 알리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민군 기술협력 사례, 성과와 지원 제도 등을 소개하는 영상과 웹툰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위풍이 팀, 당당히 팀으로 나눠 방위사업청을 알리는 30초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퓨처 프론티어 4기는 그동안의 발자취를 영상과 사진으로 감상한 후 수료증을 받고 서포터즈로 활동한 소감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직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고 그리고 안 좋은 시선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후에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서포터즈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이제 우리나라의 군이나 무기 체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수료식에 참석한 서포터즈들 모두가 비록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방위사업청을 알리고 좋은 이미지로 홍보하는 서포터즈로 영원히 남고 싶다며 아쉬운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다파 단신입니다. 국방벤처 발전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회 국방벤처 창조경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방위사업청은 국방벤처 활성화 방안을, 국방벤처기업인 인소팩에서는 국방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추진 전략과 성공 사례를 발표했으며 비영리 재단법인인 카이트 창업가 재단 김철원 이사장의 특별 강연과
참석 전문가들 간의 토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기품업과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포럼이 국방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원과 민군 간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군융합기술연구소 개소기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숭실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설립한 민군융합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 국방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신호정보, 네트워크, 정보보호, 나노 신기술 등을 국방기술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한원수 숭실대 총장의 환영사와 문기정 획득기획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최우석 박사와 민군협력진흥원장 김인우 박사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으며 민군융합기술연구소에 꾸려질 6개의 연구실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14년 제6회 무궁무진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무기체계계약부 주관으로 부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대진대학교 임성욱 교수를 초빙해 고객 만족도 조사와 계약 프로세스 개선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으며 참가한 팀원 전원이 청렴 결의를 선서하고 청렴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방일보부터 보겠습니다. 해군 해병대 입체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이 될 차기 상륙함 1번함 천왕봉함이 1일 취역기를 개양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됐음을 선포했다는 기사입니다. 해군 오성분전단은 경남 진해기지에서 천왕봉함 취역식을 거행했는데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수행할 4,500톤급 천왕봉함은 현재 운용 중인 고중봉급 상륙함과 비교해 기동 탑재 능력이 월등해졌습니다. 천왕봉함은 전력화 훈련과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후 내년 중반 작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살펴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개청 이후 처음으로 여성 공무원을 무기사업부서 팀장에 발탁했다는 내용인데요. 방위사업청은 함정사업부 지원함 사업팀장에 박근영 서기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영 서기관은 방위산업수출지원과에서 근무를 시작해 지상 C4I 사업팀을 거쳐 감사 담당관실 민원센터장, 군수정보관리팀장을 역임했습니다. 박 팀장은 방사청 첫 여성과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성들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무기 관련 분야에서도 제 몫을 톡톡히 해낸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신문입니다.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을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해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소극적 방호 위주로 이뤄진 사이버전을 적극적 대응작전으로 전환해 도발 원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군 당국은 지난 6월 합동사이버전 합동교범을 발간했고 2016년까지 전자기 폭탄 방어 능력을 갖춘 사이버사령부 독립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지원입니다. 퓨처프런트와 함께하는 방위산업 현장 클릭 6탄. 오늘은 울산광역시에 왔는데요. 국내 최초로 국산 전투함인 울산급을 개발했으며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해군의 최신의 함정을 공급하고 있는 오늘의 업체를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도시의 절반이 현대중공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곳은 울산광역시. 300만 평이 넘는 부지의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은 연간 120여 척의 선박이 건조 가능하며 50개국 280개 회사와 협력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데요. 현대중공업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최첨단 함정과 고부가 가치 특수 목적선을 건조하는 특수선 사업부입니다.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는 1975년 한국 최초로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 개발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조함 자립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견학에 앞서 가장 먼저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며 현대중공업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동영상만 봐도 현대중공업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알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장 답사 전 홍보관을 둘러보고 아산기념관을 방문했는데요. 1972년 조용한 어촌마을 이포만에서 창조와 도전 정신으로 조선 사업을 시작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현대중공업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큰 공장 부지를 다 둘러볼 수는 없어 버스로 이동하며 야드 투어가 진행됐는데요. 야드 투어를 마치고 더 자세한 공부를 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사무실로 향했는데요. 특수선사업부 로비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지스 구축함부터 세종대왕함, 잠수함 등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함정들의 사진과 모형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종대왕함, 광개토대왕함에서 울산함, 전북함, 윤봉기함 등 조금은 익숙하지만 특이한 함정의 이름, 함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예, 그 함명은 그 해군에서 정하는데 주로 이 전투함들은 그 이제 옛날에 저희들 그 역사 속에서 위인들, 뭐 세종대왕함이나 광개토대왕함 이러한 그 위인들, 영웅들 위주로 이제 함명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륙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봉우리 이름, 뭐 천왕봉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함명을 보면 이 함종이 어떤 유의 함종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군에서 직접 정한다는 재미있는 우리나라의 함명들. 앞으로는 뉴스나 기사에서 함정을 접했을 때 어떤 종류의 함정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특수선사업부는 함정과 특수선박 건조에 필요한 전문화된 인력과 최신 시설로 함정 설계부터 건조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함정 하나를 건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 종류나 함이 가지고 있는 작전 능력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상함 같은 경우에는 약 48개월, 그 다음에 잠수함이라고 칭하는 수중함 같은 경우에는 약 72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짧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디어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접했던 FFX 2300톤급 호위함과 윤봉길 5번함을 실제로 보러 갔는데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호위함은 보는 것만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본 함정은 해군의 차기 호위함인 FFX 2300톤급 호위함인 전북함이었는데요. 올해 12월에 우리나라 해군에 인도되기 위해 건조를 마치고 시험평가 중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건 여름 진수식을 마쳤던 윤봉길 5번함. 수중 유도탄 기지라 불리는 국산 순항미사일이 고도의 은밀성을 바탕으로 적의 핵심 시설에 대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고 최고 속력 또한 20노트로 하와이까지 연료 재충전 없이 왕복 항해할 수 있어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호위함과 잠수함을 실제로 접한 우리 서포터즈들은 어땠을까요? 전쟁 영화에서만 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번 연말에 팔리는 그런 군함이라고 해서 정말 신기했고요. 네,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군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외관으로라도 볼 수 있어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2000톤급 울산 잠수함은 1978년도쯤에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에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그 전투함입니다. 그 함정이 벌써 이제 나이가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후속함인 그 인천함이 이제 1년 전에 해군에 인도되어서 현재 운용 중에 있고, 현재 저희 현대중공업에서 그 후속함 2번, 3번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2번함은 10월 말에 인도했고 3번함이 금년 말에 인도할 계획으로 현재 정상 공정 중에 있습니다. 울산급을 시작으로 2010년 태평양 연안의 나라들이 하와이 인근 해상에 모여 펼치는 환태평양 합동 해상훈련에 참가해 탑건으로 선정된 세종대왕함부터 2011년 1월 청해부대 요원들과 함께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최영함까지
모두 현대중공업의 최첨단 도산 기술력 없이는 이뤄낼 수 없던 성과들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정말 그 혁신과 도전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는 걸 알게 되었고, 군함이나 잠수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대략적인 설명과 그것과 관련된 박물관도 둘러봤고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 서포터즈 퓨처 프론티어라서 이런 현대중공업 공장까지 견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신개념의 생존성 향상 기술과 스텔스 성능 향상 기술을 비롯해 소음과 충격 등 특수 성능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기관과 전투체계 제작업체와 제휴해 최근 기술 동향을 입수하고 발전시켜 기술 역량을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세계 제1의 도산 기술을 바탕으로 함정의 설계와 건조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인 현대중공업. 앞으로도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군은 물론 전 세계의 해군에서 인정받는 방산업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퓨처 프론티어와 함께하는 방위산업 현상클릭 파이팅!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